형쌤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확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학적 확률, 실험 또는 관측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가지가 있고 이들 어느 경우도 중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어느 경우가 일어나는 것도 같은 정도로 확실할 때 이거 의무적으로도 중요하죠. 어느 경우도 중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어나는 것도 같은 정도로 확신할 때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날 정도가 확신하다 이제 정도가 같다 이제 그 얘기죠. 이 n가지 중에서 어떤 사건 2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지이면 n분의 a, 요 n분의 a, 요 a를 n을 갖다가 이거 전 사건이라 그러죠. 전 사건, 전체 사건이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n가지다 그 얘기죠. 전 사건, 사건이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 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확률이 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단 실제로 시행을 한 결과는 실제로 한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냥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죠. 무한히 반복하면 이 수학적 확률과 근사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역시 이것도 극한의 개념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대수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수의 법칙이다. 두 번째 개념으로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이 개념에 상대도수가 있는데 이 도수분법에서는 상대도수라고 얘기하죠. n회의 실험에서 관측을 하면 실험 또는 관측을 하면 사건 2가 r회 일어나면 n분의 r을 상대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n을 충분히 크게 할 때 이 n분의 r이 일정한 수 p에 가까워지면 이 p를 통계적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로 해본 거죠, 그죠? 통계적으로 해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정한 수 p에 가까워지면 이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은 결국 이 도형이 하는 거죠. 이 도형에서 확률을 구한다 그 얘기죠. 연속적인 사건의 확률인데 요 전체 영역의 크기, 요 S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영역의 크기, 이렇게 크기 가지고 결국 이제 넓이 뭐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또는 길이 가지고 비교하는 거, 요 B의 값을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수의 법칙, n이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같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에 들어가 볼까요? 확률의 기본, S를 전체라고 하고 집합 2를 S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 2의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확률이죠. probability 해가지고 요 P자를 딴 거죠. 영어에. 그래서 P는 전체 사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어떤 사건 2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아까 뭐 n분의 a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때는 확률이 1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그 확률은 0이죠. 그래서 확률은 보통 0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사건은 말은 한자어인데 나머지는 얘기죠. 나머지 여집합처럼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여집합이니까 이거 보통 사건을 A 바라고 표시하고요. 확률은 또 PA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A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A가 된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걸 다 더하면 당연히 확률의 총합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습니다. 일반 덧셈 정리를 보면 EF 사건 EF를 S에 속하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건에 비춰진 그 값, 그걸 사상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거의 같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E 또는 F가 일어나는 확률을 E 또는 집합에서 또는 하면 합집합 아닙니까? 그래서 P, E 합집합 F의 확률, 또 EF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당연히 동시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그래서 이 P, E 또는 F에 일어날 확률 P는 이 집합하고 똑같아요. P 더하기 PF에서 공통 부분 P, E 교집합 F를 한번 빼주면 되겠죠? 이 정리의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의 개수 정리에서 이걸 개수 정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합 F는 NE 플러스 NF 마이너스 E 교집합 F다. 이거를 양변을 전체 N으로 나눠요. 그러면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 거죠. NS로 나누는 거죠. NS. 전체 집합의 개수죠. 그거는 NS분의 NE 플러스 NS분의 NF. 이걸 그대로 양변을 다 NS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를 확률을 표현하면 P2 합 F는 이게 P2가 되는 거죠. 이게 PF가 되는 거죠. 이게 P2 교집합 F가 되는 거죠. 결국 집합의 연산 법칙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 있습니다. 배반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의 사건 중에서 어느 둘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들 사건을 배반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F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죠? 집합으로 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배반 사건일 때 이 교집합 F가 공집합이 된 거죠. 공집합. 그래서 원래 공집합일 확률은 0이니까 다음과 같은 배반 사건의 확률의 정리를 얻습니다. P2 합 F는 P 더하기 PF다 이거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P, 이 교집합 F가 이게 0이니까 빠진 거죠. 이거를 배반 사건이다. 이 용어의 정의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셈 정리와 더불어 곱셈 정리가 있습니다. 곱셈 정리. 거기에 종속 사건하고 독립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념은 종속은 말 그대로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데는 속해 있다는 얘기죠. 두 사건 중 한 사건 A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한다. 결국 A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죠.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A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B 사건이 A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이거를 사건 B를 사건 A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같지 않겠죠. 그죠? 계산상으로는 같을 수는 있어요. 뭐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2분의 1이고 이렇게 같을 수는 있지만 값은 같을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같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A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B가 여기는 A가 아닌 경우는 또 이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거는 사건 B가 A에 대해서 항상 전제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다음 독립사건. 두 사건 중 말 그대로 독립입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독립이라고 하고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사건은 이거를 이렇게 바라고 표시하는데 이 바, P, F 바 E 이게 E가 일어났을 때 F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게 종속사건입니다. 종속사건을 뜻하는데 그거하고 P, F, E 바 사건에서 F가 일어날 확률하고 영향을 안 받으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F 확률이 이게 바로 P, F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PF 바 E는 PF하고 같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F 바 E는 결국은 PF 바 E는 PE 중에서
P2하고 F하고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이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PEF에 F 사건이 E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E 중에서 PE 교집합 F, 이거를 PF 바 E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나오지만 또 이것이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에서는 PE 교집합 F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PE하고 PF하고 곱한 값이, 이 곱한 값이 바로 요거의 확률입니다. 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하고 이 확률의 계산 값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죠? 이건 집합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독립일 때는 집합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상이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사건, F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 공통 부분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확률의 값은 각각 독립이다 보니까 각각 확률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서로 순서쌍을 이렇게 지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쌍을 이렇게 지으면 적집합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서로 확률을 곱해야죠. 두 사건을 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두 확률을 각각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한 것만큼 확률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개념이 확실하게 될 텐데 약간 집합의 개념하고는 조금 상이하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E하고 F하고 독립이면 E하고 F의 여집합하고 독립이고요. E 여집합하고 F하고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E 여집합, F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모두 독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하고 F하고 두 사건이 독립이면 이렇게 모든 경우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모두 독립이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이렇게 곱하기로 된다. 따로따로 다 곱하기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F바가 들어가고 여기는 E바가 들어가고, 이거를 뒤에 또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첫째 개념이 EF가 S의 사건이고 종속이라고 그랬죠? E가 일어났을 때 F가 일어날 확률, E가 일어났을 때 그걸 먼저 일어나는 걸 뒤에 쓰는 겁니다. 여기 먼저 일어나는 걸 뒤에 쓰는 겁니다. PF 바 E, 이걸 조건 확률이라고, 사건 E가 주어졌다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하에서 사건 F가 일어날 확률을 뜻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 두 번째, F가 일어났을 때 E가 일어날 확률 하면 이거는 반대가 되죠. F가 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EF가 이 순서로 일어날 확률을 PE 교집합 F라고 하면 곱셈 정리가 성립돼서 PE 교집합 F는 PE 곱하기 PF 바 E가 됩니다. PE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E에 따라서 F가 일어나는 종수 사건이 있죠. 이 조건부가 이걸 두 개를 곱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의 확률 계산이 완성이 돼서 PE 교집합 F의 확률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PE 교집합 F는 PE가 먼저 발생하고 곱하기 또 동시에 두 번째 E에 영향을 받는 F가 종수 사건이어서 F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지만 PE 교집합 F가 완성되는 확률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F 교집합 E는 예를 들어서 F가 먼저 발생하고 F에 따라서 E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 그때 결국 두 사건이 완성이 되는 확률의 계산은 이렇게 곱한다, 곱셈 정리가 성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P 이항하고 PF 이항하면 이 두 식이 나오겠습니다. 조건 확률, 뭐 의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의미의 내용만.
그래서 이 정리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상 또는 사건 EF의 여사건을 E바 F바라고 하고, 그럼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E 교집합 F, E 교집합 F바, E바 교집합 F, E바 교집합 F바의 경우를 각각 A, B, C, D라고 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여기서 지금 요 경우의 수를 기한 건데 경우의 수 지금 이 교집합이 A 요것만 따로 A, B, C, D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전체는 N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이 교집합 F는 여기서 요거죠. 이거는 원소의 개수고 원소의 개수 경우의 수 이거는 경우의 수고요. 그리고 확률을 구하니까 n분의 a가 된 거죠. 또 사건 2가 일어나는 경우가 2가 일어나는 경우는 a 플러스 b죠. 그럼 p의 확률은 이거죠. n분의 a 플러스 b죠. 또 2가 일어났을 때 f가 일어나는 경우를 갖다가 경우의 수는 f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지금 2가 발생하고 f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 a죠. 그래서 p, f, e, f 바이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은 결국 a 플러스 b분의 전체 a 플러스 b분의 a가 되겠죠. 그죠? 두 개 더한 것 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공통부분. 이거를 아까 앞에서 식에서 뭐라 했냐면 P2 곱하기 P F 바 2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P2 곱하기 P F 바 2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P가 n분의 a 플러스 b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2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F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A잖아요. 그럼 2가 일어났을 때는 전체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죠? A 플러스 B분의 A가 F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N분의 A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였어요? N분의 A가 결국 P, E 교집합 F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집합에서.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에서 A 플러스 B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간다는 거 의미를 잘 기억하면 문제 풀기인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반 곱셈 정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A, B, C가 모두 종속 사건일 때 종속 때는 A가 먼저 사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PA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B가 모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C가 일어날 확률 곱하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제일 끝에 가서는 A부터 E가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F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게 종속 사건일 때고요. 독립 사건일 때는 좀 다릅니다. 독립 사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다 모든 확률을 따로따로 곱하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 그냥 따로따로 곱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순서상 생각하라 했죠? 순서상이니까 각각 모든 경우를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립이냐 종속이냐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뜻하는 게 첫째 종속이냐 독립이냐 이거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죠. 아홉 번째 독립시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립시행. 시행이란 말은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는 관찰의 실험을 시행이라고 해요.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일 때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데 독립적으로 한다 이거죠. 여러 번을. 그러면 이 정리를 보면 n개의 독립사건이 E1부터 EN이 있고요. 이 사건이 각각 일어날 확률은 모두 같다 이거죠. 모두 같아요. 모두 같습니다. 확률은 모두 같다는 얘기죠. 일어나지 확률은 Q라고 하면 이들 n개의 사건 중에서 R개가 일어나고 뭐의 확률로요? P의 확률로 R개가 일어나고 나머지 N-R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이건 P2라고 그랬까요? Q였죠. 그죠? 앞에서 Q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 NCR, P의 R승 곱하기 Q의 N-R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10번째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때는 P가 일어나고 여기는 일어나지 않고 또 여기는 P가 일어나고 쭉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P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이 P가 일어나는 확률이 만일에 3번 나왔다. 그러면 Q가 일어나는 확률은 지금 7번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0번 중에? 그러면 횟수가 있으니까 여기 횟수가 있으니까 이 3번이 몇 번째에서 P가 확률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10시 예를 들면 10시 3 아니에요? 그 경우의 수가 나오죠? 여기 나머지 10시 3이면 당연히 10시 7하고 같으니까 10번 중에서 3번은 P가 일어나고 P가 3승 일어나고 독립시행이니까 독립이니까 다 곱하는 거죠. Q는 7번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P 3승 곱하기 Q 7승이 한 경우를 따진 거고 그게 10시 3만큼 경우 횟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학년식처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N개 중 R개가 일어나고 M-R개가 일어나지 확률 가까워 이들 사건이 모두 독립사건이므로 곱셈 정리해서 P의 N승 곱하기 Q의 M-1승이 되는데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10시 NCR이니까 NCR을 곱해줘서 이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기대값이 있습니다. 기대값. 확률이니까 이거는 확률만큼 기대한다. 그 얘기죠. 변수 x가 x1부터 xn까지 나와서 이들 값에 대해서 각각 확률이 다르대요. p1, p2, pn까지. 그랬을 때 어떤 사건 x1이 일어날 확률이 p1이다. 그 얘기는 p1의 확률만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만큼 기대한다. 그 얘기죠. 확률이 2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x1이 10이다. x1이 10이다. 그럼 확률이 3분의 1이면 뭐 한 번 시행하면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면 실제는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3분의 10만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별량하고 확률하고 곱하면 이게 기대한다는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수가 n개가 되니까 다 곱해서 더한 거 이걸 시그마 나타내면 i가 1부터 n까지 xy, pi 이게 바로 기대값이 되고 이 기대값을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값. 어떤 이 x에 대한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P1부터 쭉 이 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x1이 일어나는 확률, x2가 일어나는 확률 어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은 2 된 거예요. 즉 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xi를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xi를 pi의 확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곱한 것만큼 기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1번 확률과 집합 사이에 첫째 확률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전체를 S라고 하면 집합에서는 이걸 전집합 U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사건 2가 있으면 이 사건 2는 집합 2는 전집합 S의 부분집합인 거죠. 당연히. 여사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바 표시합니다. 그래서 2바. 이 교집합 2바는 당연히 공집합이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 2바는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 그 다음 배반 사건 얘기했죠. 2가 일어나면 F는 일어나지 않고 F가 일어나면 또 2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 없다 그 얘기죠. 공집합이죠. 그 다음 5번 EF죠. 어느 것이나 일어나는 사건. 어느 것이나 일어나는 그럼 G가 2 또는 F 합집합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EF가 모두 일어난다. 모두 일어나는 것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교집합이겠죠. 그래서 집합의 개념은 확률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개념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개념은 집합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것만 개념상으로 조금 다른데 근데 집합으로 원소의 개수를 갖고 따지는 거는 같습니다. 같는데 개념을 가지고 종속일 때와 독립일 때는 조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차이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확률 변수에서 만나겠습니다.